1번 문장 다시 올라와서 어쨌든 지구의 평균 온도가 낮았던 시기 동안에 여기 뒤에 문장 보면은 나돌리 버덜수 문장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뒤에서 but also 대신에 but만 써서 요렇게.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the planet, 지구를 똑같이 가리키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나돌리 버덜수가 앞뒤에 문장을 쓸 때는 이 나돌리가 부정부사기 때문에 뒤에 도치문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면은 도치문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뭐냐? 원래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치문의 구조를 다르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문장이 비동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비동사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걸 쓴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원래 쓰던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다, 비동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do, does, did 중에서 하나를 쓰고 주어 쓰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방식으로 도치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돌리 뒤에 있는 문장은 도치문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구조의 도치문을 쓰는지까지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주어 the planet 뒤에 much colder 이라는 형용사가 왔거든요. 훨씬 더 춥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much 같은 단어가 비교급 앞에 쓰이면 이거 강조,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죠. 얘는 비교급 강조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추운이라는 형용사가 주어 뒤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문장의 동사는 둘 중에서 was로 쓰여가지고 지구가 훨씬 더 추웠다 요렇게 쓰였던 문장의 was가 요 주어랑 much colder 사이에 있다가 앞으로 빠진 게 지금 보고 있는 도치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제 but 뒤에 critically 결정적으로 라고 하면서 춥기도 춥지만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이 was 비동사 뒤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쓰인 much도 비교급을 강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훨씬 건조하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 우리 한겨울 생각을 해보면은 춥거든요. 추운데 되게 건조해가지고 공기가 이제 막 화장품 같은 거 잘 안 바르면 얼굴 막 이제 막 트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건조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그런 기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문장이 여기에서 끝났냐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분사 구문이 들어간단 말이지. 콤마 쓰고 with 전치사를 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듭니다. 목적어를 ice sheets라고 해서 그냥 바닥에 깔려있는 빙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대륙 빙하는. 근데 그거를 covering이라고 하는 분사를 뒤에 써가지고 요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대륙 빙하를 덮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는 길이 지금처럼 그냥 일반적인 바닥이나 아스팔트가 아니라 전부 다 빙하, 얼음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을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덮여 있다라고 할 거냐면은 많은 빙하로 덮여 있을 건데 어떤 빙하인지를 전치사 오브 뒤에
what부터 여기 today까지 어떤 모습인지 설명을 합니다. 봤더니 우리가 부르는데 얘는 콜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야. Northern Hemisphere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북반구라고 부르는 그런 수많은 것들로부터 덮여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북반구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지구의 북쪽 지역이 넓게 빙하로 깔려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워지고 건조해진 상태였다를 1번으로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2번 문장 보면은 아일랜드에서 우리는 종종 여기에 있는 문장의 동사가 associate 목적어 쓰고 그리고 전치사 with 목적어를 한 번 더 써가지고 더 cold를 A, 더 wet를 B 라고 했을 때 옆에 표현을 써놨죠. A와 B를 연관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춥다라고 하면은 뭐 얼음물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wet, 축축한 것과 연관을 시키긴 해. 그러나 버티에서 만약에 정말 춥다면 여기에서 쓰인 it은 비인칭 주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진짜 춥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증발 아닌데? 문맥상 레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자 앞에 보자. 이거 좀 다시 정리해보면은 일단 문맥상 둘 다 레스가 들어갈 거거든요. 증발작용이 여기 앞에 있는 파 같은 경우에도 1번의 머치처럼 이 레스라는 비교급을 강조할 거야. 그러면은 훨씬 더 적은 증발작용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증발은 액체를 기체로 바꾸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주변이 좀 습도가 높아야 그거를 흡수시켜가지고 기체로 만들 건데 주변이 축축하지가 않아. 주변이 건조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기체로 만들 만한 것들이 있지 않으니 증발작용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far less evaporation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통 이제 땅에 있었던 수분이 보통 비였겠지? 이게 증발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구름이 된단 말이지. 근데 애초에 증발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구름도 더 적어질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구름이 적어졌다라는 거는 보통 날씨가 맑다라는 거야. 구름이 많지도 않고. 그러면은 구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먹구름이 지고 무거워져야 비가 내리는데 그런 작용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도 덜 내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생각을 해보면은 보통 비가 오는 날은 잘 없어. 해도 쨍쨍하고 하늘도 맑거든요. 근데 되게 춥고 건조해. 그런 기후를 1, 2번으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 문장 보면은 빙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1, 2번에서 정리를 했듯이 춥고 건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하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콤마 뒤에 meaning, ing를 써가지고 이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앞문장 내용 전체거든요. 이런 날씨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것은 여기 가주어 진주어인데 의미상 주어 for plant가 붙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기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한대. 그러니까 건조하잖아. 물이 잘 없어. 비도 안 내려. 보통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비가 좀 내려줘야 얘네들이 그거를 수분처럼 먹어가지고 자라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죠. 쉰단 말이야. 4번 문장을 해서 4번 문장 넘어와서 in this type of climates라고 해서 1, 2, 3번에서 말하는 이런 빙하기 시대의 기후라는 상태는 농사가 선택권이 아닙니다. 선택권이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뒤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depend on, 의존하는 것. 어디에? any one piece of land. 한 조각의 땅이라고 하는데 그냥 땅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 땅의 일부를 뭘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어떤 에너지인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 너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그러면은 너는 우리 같은 인간을 가리킬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당연히 음식으로부터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땅의 일부에 의존을 하는 것, 쉽게 말하면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위험한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빙하기에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farming isn't an option 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 추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쉽게 말해서 빙하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설명한다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쭉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빙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5번부터 기후가 변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 그리고 아이스캡이라는 단어가 만년설을 의미하는데 이게 뭔지를 밑에 설명으로 좀 볼게요. 되게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그 지역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추운 지역이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계절이 따뜻해지고 전반적인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막 산꼭대기에는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온이 올라갔는데 만년설까지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기온이 꽤 오른 거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봄, 여름 기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 이어지는 문장에서 생명체의 갑작스러운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식물이 못 자랐어. 동물들이 아예 오질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땅이 흙길이 되고 해가 쨍쨍 오고 따뜻해지니까 동식물들이 주변에 막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엔드 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장소 주변에 살기 시작해. 근데 어디 주변에서 살기 시작을 할까? 관계부사 where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쓰인 동사가 사역동사예요. 수식할 때 쓰인 동사가. 그래서 make, 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자라도록. 어떻게? most intensively. 집약적으로 자란다라는 거는 그 우리 벼농사 하는 땅 보면은 되게 멀리서 봤을 때 엄청 황금길처럼 빽빽하게 이제 막 자라 있잖아.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좁은 땅 안에서 빽빽하게 자란 모습을 집약적으로 자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장소 주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농사가 가능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7번 문장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정착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건데 6번 같은 변화는 7번 문장 보면은 didn't happen overnight 이라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거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문장으로밖에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문장 보면은 앞에 this랑 뒤에 it이 똑같이 앞문장 내용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 thousands of years라고 하면 수천 년이고 그 앞에 take 동사를 썼다는 거는 얘가 시간이 걸리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농사할 수 있는 곳에 모이는 데에는 수천 년이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뭘 했을까? 분사구문 with로 또 만들었어. 전치사 with, 그 다음에 hunter gatherers 수렵 채집인, 목적어 뒤에 분사 하나, hunting 분사 둘. 그러면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꽁꽁 얼어 있다가 바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이 수렵 채집인으로서 살아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while 뒤에 동시에 뭐도 했었냐면은 이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바로 분사 doing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 있는 이 while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면 people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 people을 앞에 주어로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people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면은 6번 문장에 있었던 people이 요렇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뭐 학교에서 어법적으로 어떤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까? 라는 것 같은 거 안 물어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우리가 분사 구문이 생략하는 주어가 일반적으로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와 같을 때 생략을 한다라고도 하지만 만약에 주어를 쓰지 않더라도 문맥 파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의미의 주어이더라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do a little side hustl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side hustle 부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이라고 하는 작은 부업을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처음에는 수렵 채집만 하다가 점점 농사도 같이 끼워서 하다가 점점점 농사로 훅 빠지면서 정착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 문장이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37번 봅시다. 갔다 오세요. 이 지문은 요 두 가지 기억 종류를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억력을 발휘해야 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쓸 거거든. 작업 기억은 뭐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장기 기억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늘 하는 단어 시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너네가 단어를 외운 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단어를 뭐 100개를 외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내가 원래 알고 있던 단어도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엄청 에너지를 써서 외울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테스트지에 써야 돼. 그러면은 그 장기 기억을 꺼내서 작업 기억으로 쓴다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낸다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때 작업 기억에 쓰는 그 컨텐츠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게 36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은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때 내가 기억해내는 내용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보면은 디테일 체크 넘어가 볼게. 주어에서 big difference, 큰 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사이에. between 뒤에 working만 나와 있긴 한데 이거 메모리 생략된 거예요. 작업 기억. 그리고 and 뒤에는 long-term memory, 장기 기억. 그래서 두 가지 사이의 큰 차이는 대절인데 대절 보면은 우리가 명시적으로는 aware of,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있는 정보를? 작업 기억에 있는 정보를 명시적으로 인지한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에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나 but 뒤에서 우리는 직접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에.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필요할 때만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바로바로 접근하지는 못한다라고 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숨어있는 장기 기억 그 정보에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문장에 by랑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가지고 와야 돼요, 정보를. 어디에다가? 작업 기억에다가.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를 바로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작업 기억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그 작업 기억이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게끔 하는 것. 그게 두 가지를 상호작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3번 문장에 예를 들어줍니다. 보면은 지금 당장 너가 not aware of 인지하고 있지 않아. 모든 배우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지를 뒤에서 이거 see 동사를 완료시로 쓴 거예요. 이거 수동 아닙니다.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all the actors를 수식을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직접적으로든 뭐 TV 속으로든 수많은 배우들을 봤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부 다 작업 기억으로 돌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도 봤고 저 사람도 봤다. 이거 다 말 못하거든요.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배우들의 정보가 are stored. 어디에 저장이 될 거냐면은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될 겁니다. 대신에 롱텀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라는 거는 이게 숨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맥상 우리의 의식 바깥에 있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할 수 있는 게 작업 기억인 거거든. 근데 의식을 하기 직전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의식 밖에 장기 기억 속에 있다라고 4번으로 설명을 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문장 보면은 그러나 이거 가정법 5형식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내가 물어본다면 너가 to list all the actors 모든 배우들을 열거해보라고 너한테 요청을 하면은 너는 사용을 할 거라고 합니다. 뭘 사용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문맥상 working memory가 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유를 뒤에 to retrieve them 이라고 해서 배우들을 생각해내기 위해 라는 목적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떠올릴 거냐면은 한 명씩 떠올릴 거고 그리고 나서 또 뭐 할 거냐면은 reel off 술술 말하다. 그래서 그 배우들의 이름을 술술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러면은 두 가지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working memory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서마 졸지 말고 6번 봅시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너의 작업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메모리, 그 정보들을 인식으로 데리고 갈 거야. 여기 awareness란 단어가 단답형 답으로 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배우의 이름이라는 정보가 필요해. 근데 이 정보를 꺼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장기 기억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 장기 기억은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식 밖에 있는 기억이야. 근데 얘를 작업 기억에 옮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의식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내가 얘를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6번 문장에서 to awareness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7번 문장 보면은 그러나 기억을 해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내용을 뒤에 이렇게 대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보니까 요 이시 가리키는 게 장기 기억이에요. 이게 가지는데
7개의 아이템이나 덩어리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대. 8번 문장 보면은 요거 it 가리키는 거 롱텀 말고 워킹 메모리로 해주세요. 내가 이거 롱텀이라 썼지? 이거 워킹 메모리입니다. 가리키는 거. 8번 계속 보면은 각 배우는 would be an item. 내가 기억해야 하는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hold 생각해야 돼요. 모든 배우라는 정보를. 근데 이 배우가 어떤 건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너가 알고 있는 모든 배우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You know 뒤에 목적어 없어. 그러면은 내가 노력을 해서 생각해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작업 기억으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your explicit awareness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인식만 할 뿐 아니라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1번에 나와 있었던 explicitly를 여기에 수식하는 explicit로 한 번 더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은 너가 그 정보들을 떠올렸으니까 이번에는 visualize,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 그 배우라고 하는 정보들의 큰 집단을, 큰 무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large information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내 머리에서 이 정보들을 꺼내올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너가 여전히 인지할 수밖에 없다. At any one time이 한꺼번에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몇몇의 배우들만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장기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꺼내오는 과정에서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다가 작업 기억이 꺼내는 정보의 수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38번 얼른 봅시다. 이것도 비슷한 실험을 모의고사에서 몇 번 출제를 했었는데 내가 말을 하면서 몸짓을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한 가지는 정보의 부호와 다른 한 가지는 장기 기억. 이 두 가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정보의 부호화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정보를 잘 표현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 전에 37번 문장에서 working memory는 명시적으로 정보를 꺼낸다라고 했잖아. 말이나 글로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거를 38번에서는 정보의 부호화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내가 받고 있는 정보를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하는 거. 디테일 체크 바로 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이 지문에 gesture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나옵니다. 저런 걸로 능수동 문제 안 낼 거예요. 그냥 gesture가 자동사로 쓰였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너가 제스처를 취한다면 뭘 하는 동안에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너가 대절을 생각할까라고 해가지고 뒤에 목적어를 쭉 봅시다. 보면은 You will be able to recall 조동사 두 개 들어왔죠? will이랑 be able to랑 너가 기억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지. 그 이벤트를 어떻게 better 더 잘 무엇보다 너가 제스처를 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그러면은 마지막 이 의문문 속에 나와 있는 비교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제스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중에서 너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것보다 제스처를 취하는 게 기억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문장은 우리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어른들한테 비디오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디오에 뭐가 나오냐면은 장난감, 동물,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은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다양한데 때때로 좀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자라고 어른들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네들이 영상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에게 미끄러지고 있는 치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의 발가락을 터치하기 위해서 몸을 숙이고 있는 조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깅한다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그 달리기 자세가 있잖아. 뭔지 알겠지? 근데 그거랑은 다르게 발가락을 터치하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세 번째 보면은 울타리기는 한데 스윙잉,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 수식하는 게 스윙잉 뒤에 콤마 생략하고 뒤에 셔츠가 과거 분사를 사용한 분사 구문이거든요. 이거 문장으로 살리면은 접속사 뒤에 생략한 주어를 앞에서 수식하고 있는 명사 펜스로 볼 거야. 과거 분사니까 수동태로 써가지고 원래는 이 문장이었는데 분사 구문으로 수식어 안에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swinging shot on its own 이라는 표현의 해석을 나중에 복습할 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울타리라고 하면은 이게 잘 고정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이 아닌데 흔들흔들하면서 뭔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명사의 수식어들이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치킨 조거 펜스가 아닌 거지. 근데 이런 영상을 일단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문장에 테스트를 해요. 이 성인들의 영상에서 본 사건들에 대한 기억을. 근데 두 가지 시점에 나누어서 비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영상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난 바로 직후에 얘기해보라고 했어. 그 다음에는 3주 뒤에 너가 영상에서 본 거에 대한 기억을 얘기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점에 나누어서 실험을 쭉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4번 문장에 주어 adults를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were told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요렇게 해석하면은 좀 편할 거야. 들었던 어른들 제스처 해라고. 뭘 하는 동안에? 너가 영상에서 봤던 그 사건들을 묘사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들었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remembered more, 더 많은 걸 기억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어른들이긴 한데 제스처를 하지 말라고 들었던 어른들보다.
특히나 이 차이가 언제 더 두드러지게 일어났냐면은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3주 뒤에 물어봤을 때 더 차이가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실험이 의도하고 싶은 게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실험에서 본 영상의 모습이 평범한 닭이나 조깅하는 사람이나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볼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 것들이 영상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영상을 바로 본 직후나 3주 후나 비슷하게 기억을 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은 상식적인 내용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지문은 제스처가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특이하게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없으면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쓴 장치가 뭐냐면은 이걸 설명할 때 제스처를 사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결과도 제스처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한 사람들이 3주 뒤에도 더 잘 기억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5번 문장 보면은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스처를 똑같이 하기는 하는데 앞에 첫 번째 실험은 의도적으로 제스처를 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나오게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5번 문장부터 설명을 하는데 일단 앞에 있는 to C가 이거 부사거든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볼 거야. 이번 실험에서는. 뭘 알아볼 거냐면은 we would get the same effects. 우리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볼 거야. 여기 with 같은 경우에는 we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가정법이라서. 근데 이거 뭐 줄임말 물어보진 않겠지. 그리고 뒤에 if 가정법 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스스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스처를 한다면 앞에 실험이랑 똑같은 효과일지 아닐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실험을 했고, 그러나 but this time 이번에는 우리가 주었다라고 합니다. 성인들에게 no instruction, 지시를 주지 않은 거야. 제스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습관이 있으면 하고 습관이 없으면 제스처를 안 하겠지. 하지만 6번 문장에서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이 영상 속에 있었던 아이템들을 기억을 했어. 근데 이 아이템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제스처를 했었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면서 본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아이템을 뭐 손으로든 아니면 몸짓이든 표정으로든 뭔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들이다라고 하면은 더 잘 기억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떠한 것들보다 그들이 제스처를 하지 않았던 것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를 마지막 문장에 얘기를 합니다. 말과 함께 제스처를 만드는 것. 이거는 만드는데 정보긴 한데 말로 부호화되는 정보. 이거 아까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정리할게.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어떤 정보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를 더 잘 기억을 하게끔 만든다 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지문의 주제를 설명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7번 문장 있죠? 이거는 라이팅 연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주제기도 하고 오형식 구조 이런 것도 서술형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서술형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만 쉬다가 나머지 지문들도 얼른 할게요. 39번부터 볼게요. 이거 39번 같은 경우에는 지구온난화가 심해진다. 근데 이 원인이 뭐냐? 삼림벌채 때문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할 거거든. 그러면은 삼림벌채는 왜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킬까?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되게 꼭 알아놔야 되는 내용인데,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넘어가서 바로 보면은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의 대략 15에서 2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퍼센트가 들어가는 문장의 주어는 수일치 기준이 뒤에 있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의 동사가 are caused로 수일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한 거의 5분의 1 가까이 될 건데, 이것은 환경 악화와 그다음에 삼림벌채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삼림벌채 뭔지 알겠죠? 나무 자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2번 문장 보면은 나무들은 play a role, 역할을 하긴 하는데 huge role, 막대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뭘 하는 데 있어서? 탄소 순환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 탄소 순환이라는 단어는 좀 알아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정리를 해봤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대기 중에서 이제 산소가 같이 산소랑 뭐 다른 공기 종류들이랑 같이 이렇게 흐르는 그런 이제 대기 환경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지문에서 중간에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되게 우리 신체에 혹은 생명체들에게 너무 유해하기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런 대기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탄소도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탄소 순환에 있어서 나무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의 탄소가 대기 중에서 돌아가게끔 하는데 나무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탄소가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막을 형성하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3번 문장에서는 탄소가 적당하게 우리 공기 중에 흐르게끔 한다라는 거는 공기가 숨 쉬게끔 깔끔하게 정화된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설명을 할 거거든요. 보면은 나무들은 CO2를 정화합니다. 변경시킵니다.
요걸 요렇게 옆에도 표현을 써두기는 했는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게 한다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를 뭘 통해서 하냐면은 여기 뒤에 얘기를 했듯이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광합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뱉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잖아.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나무들이 여겨지는 거야. 뭐라고 여겨지냐면은 자연 속 조절자라고. 당연히 이산화탄소의 조절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때 4번 문장 계속 보면은 만약에 우리 주변에 많은 양의 나무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어떤 결과를 이끌 거냐면은 우리 환경에 좋은 영향을 만들어 줄 거잖아. 그러니까 문맥상 이산화탄소의 줄어드는 존재, 동시에 산소의 증가하는 존재로 이어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앞뒤에 나오는 reduced랑 increased는 전부 다 뒤에 있는 existence 혹은 presence를 수식하는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5번 문장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나무가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삼림벌채를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4번에서 말하는 공기 정화 과정을 막아버리겠지? 뭘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 정화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그거를 완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게끔 하는 게 삼림벌채다 라고 하면서 6번 문장이 분사구문을 썼습니다. with로 with 뒤에 목적어를 half of the earth forests 라고 해서 이제 지구상 삼림의 절반,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나무의 절반이 과거 분사 곤 사라진 이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꾸준하게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 문장에서 이렇게 대기 중에 더 많아지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함께 이어지는 문장에서 일단 문맥상 less가 들어갈 거거든요. 뒤에 sun's radiation이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더 작은 양만이 다시 반사될 거다라고 해. 어디로? 지구로. 무엇 대신에? 우주로 방출되는 것 대신에 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봐봐. 이렇게 멀리 있는 태양이 요렇게 우리 대기 중에 열 에너지를 가지고 올 거거든. 그래야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일상생활도 하고 뭐 우리도 이제 따뜻한 기후에서 살 수가 있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처음에 이렇게 딱 쏜 에너지가 한 100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는 다시 이렇게 반사되어서 튕겨 나가게 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지표면을 만나서 튕겨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열 에너지를 완전히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온 열 에너지 중에서 튕겨나간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은 열 에너지들,
튕겨나가지 않은 에너지들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렇게 돼야 지구 온도가 적당하게 유지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막이 생겼다 가정해보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못하니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지구상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이 복사 에너지가 다시 튕겨가지고 대기권에 벗어나야 되는데 저 탄소한테 막혀가지고 못 나가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저 반사돼서 튕겨나가는 애는 필요 없어. 쟤까지 우리한테 있으면 너무 덥고 여러 가지로 너무 많은 열 에너지를 받게 돼. 근데 제가 못 튕겨나가고 저렇게 남아있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의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여러모로 악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7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7번 문장의 주어가 더 적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제대로 튕겨나가지 못하는 거를 설명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우주로 방출되어지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우주로 방출되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고 안에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엔드 뒤에 앞문장과 같은 상황,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주로 튕겨나가지 못하는 이 상황이 뭘 유발하고 있냐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저번 시간 과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rise랑 raise 구분해야 됩니다. 둘 다 이제 오르는 거, 올라가는 거 얘기하는데 얘는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가 없대.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는 거는 자동사를 쓴다라는 거기 때문에 rise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단어 조금 바꿔서 뭐 어휘 문제를 낸다던가 하면은 틀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의 결과가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디포레스트레이션부터 쭉쭉쭉쭉쭉쭉 어떻게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 8번 문장에서 그거를 마무리를 해줍니다. 삼림벌채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 그리고 뒤에 있는 전치사 표현은 중간고사 때도 나왔는데 when it comes to 이거 접속사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는 삼림벌채가 주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을 짧게 압축을 해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얼른 40번까지 볼게요. 보면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다양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고 그거를 모의고사에서도 다양하게 출제를 하는데 이제 이 지문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대체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먼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이성이 돌아와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이렇게 밤에 길을 걷고 있었어. 근데 멀리서 되게 곰 같은 게 이렇게 보인 거야. 현실에 곰이 있을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혼자 걷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이 위험한 거 같은 걸 보니까 무서운 거야. 내가 다시 집으로 뛰어갔어. 그래서 집으로 가서 창문으로 저게 뭐였지 하고 관찰을 해보니 이거 그냥 자동차였던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근데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집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거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멀리서 봤을 때 두렵다는 감정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이야. 근데 결국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더워서 집에 들어옴. 이렇게 내가 집에 들어왔다라는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더워서 들어왔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이성적으로 정당화한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게 이 40번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바로 보면은 우리는 매일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요. 내 눈앞에 있는 저것은 안전한가? 내 눈앞에 있는 저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2번 문장의 주어 이시 가리키는 게 1번 문장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is 뒤에서 긴 문장으로 이제 주격 보호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중간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되게 길게 문장이 나와 있는데 what 명사절이 전체 문장의 주어고 is 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주격 보호인 danger detector를 뒤에서 엄청 긴 관계대명사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주어부터 보면은 명사절인 what을 썼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조셉이 제안해 왔는데 뭘 제안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1번 문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상 무의식적인 danger detector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하는 거를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동사부터 오는 거 보니까. 근데 무엇을 결정하는가 봤더니 내가 보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before, 이전인 거야. We can't even begin, 시작하기도 전. 무엇을? 의식적으로 make a determination, 판단을 내리는 것을 하기 전부터 시작한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저것이 나에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게 무의식적 위험 감지다 라고 저 조셉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번 문장 보면은 왜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확인도 되기 전에 판단을 할까 보니까 어떤 물체, 동물 혹은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상황에 접근하게 되면은 fear response, 공포 반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불려온 거야. fight or flight라고. 밑에 얘가 뭔지 써놨는데 이거 가끔씩 모의고사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위험이나 무서운 거를 만났을 때 둘 중 하나라는 거야. 거기에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공포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
주어 뒤에 동사 와야 되니까 occurs. 얘는 자동사죠. 그래서 목적 없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보면은 3번 문장은 이게 정말 위험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그 이성적인 확인을 하기도 전에 fight 하거나 flight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4번 문장 보면은 그러면 일단 내가 무의식적으로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야 문맥상 의식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는 바로 잡는다라는 거지, 실수를. 그러면은 무엇에 있어서의 실수를 바로 잡을까? 이 위험 감지에 있어서의 실수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험 감지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잖아. 감정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오는 판단의 미스테이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거를 다시 내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꾸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걸 언제 하게 될까? 무조건 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 이어지는 문장에 우리가 뭔가 실수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될 때면 그때 그 미스테이크를 바로 잡으려고 하겠대. 그러나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유를 만들기 시작한다랍니다. 그럼 뭘 위해서 이유를 만드냐면은 왜 나의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가 먼저 정확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해서 이거 문맥상 accurate가 들어갔거든요. Y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두려움의 상태에서 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fight or flight 반응을 보였는가? 이게 왜 당연한 상황이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버띠에서 나와 있는 문장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정리해볼게. 해석하다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의식적인 덴저 디텍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면은 5번 문장 봤을 때 확신하게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are convinced라는 수동태 동사 뒤에 목적어를 썼거든요. 이게 convince라는 사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대조해 보면은 우리의 결정이 rational, 이성적이었다라는 거를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결정을 한 거다. 이렇게 계속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but 뒤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인간의 결정들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이루어진대. 그리고 나서 감정적인 결정을 한 다음에 모으거나 만드는데 그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실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6번 문장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혹은 위험하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을 보게 될 때면 우리는 이미 launch into가 한 번에 시작하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이미 시작해 오고 있다라는 거지. 내면적으로. 뭘 하기도 전에, 생각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거랑 그러니까 fear response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막 밤에 혼자 걷고 있는데 멀리서 마스크 끼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어떤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머릿속에서 뭐지? 범죄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내면적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을 피해서 걷거나 아니면은 뭐 쳐다보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서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의 의사결정은 감정으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이성으로 합리화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설명을 이렇게 하고